미국 정부의 예산 문제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내부적인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온라인 보안을 위협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번졌을까요? 오늘 이 놀라운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시큐리티 인포에 실린 미국 CIS의 타격 가해라는 심층 분석 기사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정부기관이 잠깐 멈춘 게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든 일의 시작은 미국의 사이버 방어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었는데 이 기관의 기능이 딱 멈춰버린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먼저 CISA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CISA,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인데요. 말 그대로 미국의 디지털 방패, 최전방, 경계병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의 아주 중요한 시설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 CISA는 그냥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국토안보부, DHS 소속의 공식적인 정부기관입니다. 그만큼 역할이 정말 막중하다는 뜻이겠죠? 사건이 터진 건 바로 2026년 2월 14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CIS에 가야 할 돈줄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의 핵심 업무가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업무가 멈추니까 그 즉각적인 영향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방어선의 맨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341명. 이 사람들이 C사 전체 직원의 거의 88%에 달하는 인원인데요. 정부 셧다운으로 기관 운영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출근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들이 필수 인력, 즉 essential worker로 지정됐기 때문이에요. 국가안보랑 직결되는 사이버 방어의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단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필수 인력들이 월급을 한 푼도 못 받는 무급 상태로 일해야 했다는 겁니다. 와, 상상이 가시나요? 당연히 사기는 뚝뚝 떨어지고 실수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기사에 나온 이 인용구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딱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돈도 안 주고 일하게 만드는 이 구조 자체가 시스템을 뿌리부터 흔들고 결국엔 방어체계 전체를 약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기술적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KAV 카탈로그라는 건데요. 이 사태의 한가운데 있는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캐브, 우리말로는 알려진 악용 취약점 카탈로그인데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해커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에 써먹고 있는 보안 구멍들의 목록이에요. 뭐랄까, 사이버 범죄 세계의 최고 현상수배범 리스트 같은 거죠. 이걸 보면 뭘 가장 먼저 막아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시스템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갑니다. 새로운 보안 구멍이 발견되고 해커들이 이걸 쓰기 시작한다? 그럼 CSA가 바로 KV 카탈로그에 딱 올립니다. 그러면 모든 미국 정부기관은 무조건 보안 업데이트, 즉 패치를 해야 하고요. 전 세계 다른 보안팀들도 이걸 보고 저게 제일 급하구나 하면서 방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C사의 업무가 중단되면서 이 완벽했던 보안 체인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그냥 툭 끊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의 이 내부 문제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확 커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KV 카탈로그가 단순히 미국만을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과 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가장 급한 위협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 참고하는 일종의 실용적인 글로벌 기준점, 즉 벤치마크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 C사가 정상일 때는 전 세계의 기준을 제공하고 패치 순서도 정해주고 모두의 위험을 줄여주죠. 근데 오른쪽처럼 기능이 마비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활동은 줄고 업데이트는 늦어지고 결국 거대한 보안 공백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건 해커들한테는 마음껏 공격하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KOAB 카탈로그 업데이트가 늦어진다는 건 우리가 새로운 공격 방식이 나왔네
하고 정보를 알게 됐을 땐 이미 해커들이 공격을 다 끝내고 피해가 발생한 뒤일 수 있다는 끔찍한 뜻입니다.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체 뭘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시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정부의 돈 문제라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그게 결국 KOEV 카탈로그 업데이트 지연으로 이어졌죠. 그 결과 전 세계 보안팀들은 뭘 먼저 막아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고 그 틈을 타 해커들이 신나게 공격할 수 있는 판이 깔린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위험이 커진 거죠. 세상에서 가장 튼튼해야 할 방패가 외부 공격도 아니고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디지털 안전이란 뭘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해서 완벽한 보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과 조직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뼈아프게 알려준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